오늘부터 인터널 플로우에서 열 전달이 어떻게 생기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6장하고 이제 7장을 했는데 6장에서는 이 컨벡션이 이제 생기게 될 때, 다시 말해 엑스터널 플로우든 아니면 인터널 플로우든 여기 플루이드가 이제 흘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흘러갈 때 이 서페이스하고 플루이드하고 온도가 다르게 되면 그러면 반드시 이제 열 전달이 생긴다. 자, 그럼 열 전달이 이제 생기게 될 때 그 열 전달에 어떠한 인자들이 이제 작용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패라메트릭 스타디를 통해서 버킹엄 파이 정리 같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른 이야기로 하면 무차원화를 통해서 열 전달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인자들이 이제 찾아봤더니 프릭션 코에피션트에 영향을 미치는 그 인자는 레이놀스 넘버고, 그 다음에 열 전달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누셀트 넘버를 계산해야 되는데 이 누셀트 넘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레이놀스 넘버하고 이제 프렌들 넘버가 된다. 이런 것들을 6장에서 우리가 이제 컨티뉴티 이퀘이션, 모멘텀 이퀘이션, 에너지 이퀘이션 이런 것들을 쭉 다 유도를 해갖고 맨 마지막에 이런 파라메타들이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이제 밝혀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제 유체역학을 하게 되면 엑스터널 플로우에서는 프릭션 코에피션트 CF를 이제 구해야 되는데 이 CF는 오직 레이놀스 넘버만의 펑션이 되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열 전달에서는 우리가 이제 누셀트 넘버를 구해야 되는데 누셀트 넘버는 레이놀스 넘버하고 프렌들 넘버만의 펑션으로 나오게 된다. 자, 질량 전달이 될 때는 그 누셀트 대신에 셔르드 넘버로 바꾸고 프렌들 대신에 슈미트 넘버로 바꾸면 그러면 앞에 있는 상수, 그 다음에 레이놀스 넘버에 붙어 있는 지수, 프렌들 넘버에 붙어 있는 지수가 다 똑같이 되는 거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7장으로 넘어와서는 이런 플랫 플레이트나 아니면 싱글 실린더가 있을 때 바람이 이렇게 이제 부는 크로스 플로우 타입의 이와 같은 이 엑스터널 플로우에서 실제로 CF하고 그 다음에 레이놀스 넘버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가서 이제 살펴봤어요. 가서 살펴봤더니 6장에서 공부한 것처럼 레미나 플로우든 아니면 터뷸런트 플로우든 항상 CF는 레이놀스 넘버만의 펑션이 되고, 그 다음에 누셀트 넘버는 레이놀스하고 이제 프렌들 넘버의 이제 펑션이 된다.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플랫 플레이트, 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실린더, 그 다음에 실린더가 이제 여러 개 놓여 있는 튜브 뱅크, 이거에 대한 설명을 이제 내가 해줬고, 그 다음에 임핀징 제트라고 많은 양의 열을 순식간에 이제 제거하면서 우리가 템퍼링, 이렇게 담금질을 하든지 이게 유리라든지 철판이라든지 이런 거 이제 하게 될 때는 임핀징 제트라고 하는 걸 이제 사용을 한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열 전달 개수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이제 8장에는 이 7장에서는 이렇게 플랫 플레이트 뭐 이런 게 있고 그러면은 여기로 이제 바람이 이렇게 이제 흘러간다.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은 이 밖에 이 바람이 흘러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이와 같은 무슨 이 제한되는 그런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썼냐면 external flow is one for which boundary layer development on a surface is allowed to continue without external constraints. 자, 바람이 이렇게 분다. 이게 길면은 그냥 긴 거 그대로 나가면서 바운더리 레이어가 이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외부에 바운더리 레이어가 형성이 되는 걸 막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인자가 이제 없는데, 이제 이번 8장에서는 인터널 플로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관이 있는데 관 안에 플루이드가 이렇게 이제 들어간다. 이게 들어가게 되면은 그러면 첫 부분에 이제 바운더리 레이어가 생긴단 말이에요. 조금 이따 이제 보여주겠지만, 근데 바운더리 레이어가 사방에서, 이게 관이 이렇게 있으면 사방에서 바운더리 레이어가 쭉 형성이 되는 가운데 어느 지점에 다다르게 되면 그러면 더 이상 바운더리 레이어가 계속 자라는 것, 이것이 허용이 안 되고 fully develop, 플로우가 그 이후부터는 똑같은 형태의 velocity 프로파일을 갖게 되는 이와 같은 일이 이제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널 플로우의 경우에는 이 surface,
플루이드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주변에 설페이스가 있어요. 이 설페이스에 의해서 바운더리 레이어가 확장이 되는 게 이게 제한을 받게 돼요. 이런 인터널 플로우에서는 그럼 열 전달이 어떻게 생기느냐, 이걸 이제 여러분에게 이번 8장에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유체역학 시간에 배웠던 이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보면 이 관이 이렇게 이제 있는데, 관에 플루이드가 천천히 흘러가서 레이놀스 넘버가 2300보다 작으면 그러면 측류가 되고, 처음부터 끝까지 측류가 되고, 그 다음에 2300보다 이제 크게 되면 그러면 난류가 된다. 이런 이야기는 이제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측류일 때 열전달이 다를 거고, 그 다음에 난류일 때 열전달이 다를 거다. 근데 인터널 플로우는 엑스터널 플로우하고 이제 달리 그냥 조건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관 하나밖에 없는 거다. 엑스터널 플로우는 많아요. 이게 플랫 플레이도 있고 싱글 실린더도 있고 여러 개가 뭉쳐 있는 실린더 뱅크도 있고 인핀직 제트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기공이 많은 이런 뭐 플루이드 다이스드 베드와 같이 기공이 많은 이런 설페이스를 통해서 지나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제 많은데, 인터널 플로우는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냥 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관도 이제 우리가 대부분 쓰는 거는 동그란 관이에요. 동그란 관. 이 동그란 관 안에 측류냐 난류냐에 따라 열 전달이 이제 달라진다는 거. 이거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이 이제 하나가 있어요. 어떤 조건이 있냐. 이렇게 이제 플루이드가 지나간단 말이에요. 지나가면은 열을 예를 들어 준다고 생각해 봐. 여기 관이 있어서 관이 뜨거워요. 뜨거워서 열을 이렇게 주게 되면 가면서 점점점 플루이드 온도가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열을 주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이런 관이 있을 때 관에서 단위 면적당 유니폼하게 균일하게 열을 주는 거예요. 균일하게 열을 주는 이런 경우를 Constant Surface Heat Flux Condition이다. Heat Flux가 일정한 거예요. 이 부분에 5와트 들어갔으면 그 다음에 똑같은 부분에 5와트, 똑같은 부분에 5와트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Constant Surface Heat Flux 케이스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 여기 30도씨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 관 전체 자체가 다 100도로 유지가 돼 있다. 그럼 얘는 100도, 처음부터 끝까지 100인데 얘 온도는 30에서 해서 쭉쭉쭉쭉 이렇게 올라가서 이 관이 무한대로 길게 되면 맨 끝에 이제 가서 이 온도가 이제 100도하고 똑같이 이제 돼서 나갈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 관의 온도가 전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하기 때문에 Constant Surface Temperature 이제 컨디션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경우만 측류냐 난류냐, 그 다음에 히플락스가 일정하냐, 아니면 온도가 일정하냐, 요 네 가지 조합이 요게 이제 바뀌면서 여기에 맞는 열 전달 계수를 우리가 이제 구해내는 거.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흘러가게 되면 이번에는 프레셔 드랍이 생긴단 말이에요. 프레셔 드랍을 어떻게 계산하냐, 이것은 여러분이 유체역학을 통해서, 유체역학 2를 통해서 무디 선도 뭐 이런 거에 대해 공부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CF가 아니라 F를 구해낸다, 프릭션 팩터를 구해낸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배웠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이번 8장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여러분에게 조금 설명을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8장의 요약을 먼저 여러분에게 이제 말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8장 여러분이 맨 끝에 가면 8-4 이렇게 돼 있어 갖고 제목이 Summary of Convection Correlations for Internal Flow. 인터널 플로우인 경우에 관을 이렇게 이제 지나가게 될 때 이때 컨벡션 릴레이션이 어떻게 됐냐, 얘를 이제 나눠 놓은 겁니다. 자, 이야기한 것처럼 두 가지뿐이 없어요. 여기 레미나 플로우냐, 아니 그 밑에 있는 터뷸런트 플로우냐,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두 가지. 먼저 레미나 플로우인 경우에 가서 보면 프릭션 팩터는 64 나누기 레이놀스 넘버다, 이제 이렇게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히트 트랜스퍼를 나타내는 누셀트 넘버는 여기 가서 보니까 히플락스가 일정하면 4.36이고, 그 다음에 히플락스가 일정한 게 아니라 설페이스 온도가 일정하면 그러면 얘는 3.66이 된다. 그러니까 열 전달 계수가 일정하다는 거예요. 일정하다. 이거를 여러분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가서 보면 thermal entry length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fully develop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entry length라고 하는 거, 그걸 이제 유체역학에서 배웠어요. 마찬가지로 laminar flow인데 이게 fully develop이 되기 전까지 이 부분이 이 entry length가 되고 이 부분이 열 전달 계수가 높은 거다. 설명했죠? 플랫 플레이트도 이게 이렇게 들어오면은 여기가 리딩 엣지가 되는데 리딩 엣지 이 부분이 열 전달 계수가 크고 점점 이게 줄어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마찬가지로 이 관 안에도 이게 들어오게 되면 그런 관의 첫 부분이 열 전달 계수가 높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관은 높아서 이렇게 되다가 점점 줄면서 이제 fully develop 영역이 되면 그때는 열 전달 계수가 일정하다는 거야. fully develop이 되면 열 전달 계수가 일정한데 가서 보니까 힙 플락스가 일정할 때는 4.36이고 온도가 일정할 때는 3.66이고 이 앞부분에 fully develop이 되기 전에 이 entry length 할 때는 누셀트 넘버가 레이놀스 프렌들 이렇게 해서 8-56처럼 이렇게 이제 사용이 된다. 자, 이렇게 이제 8-56이 있고 이제 8-57이 있는데 둘 중 안에 하나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external flow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이제 설명을 했냐. 우리가 이제 물성치를 구해야 되는데 물성치를 구하는 방법이 두 개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여기 서페이스 온도하고 플루이드 온도가 있으면 이거의 중간 온도에서 모든 물성치를 계산하는 거다. 이게 여기 나와 있는 게 8-56이 그런 식으로 구하는 거고 다른 하나는 모든 물성치를 플루이드의 온도에서 구하고 그 다음에 플루이드의 온도에서 이제 구한 다음에 보정 상수를 곱해줘서 그래서 이 온도가 플루이드 온도가 아니라 중간에 들어가는 그런 온도라는 것을 그거를 보정해 줘야 된다. 그걸 하기 위해서 프렌들 넘버나 아니면 이 비스카시티에 몇 승이 되는 이러한 그 보정 상수를 넣어 줘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똑같이 그렇게 이제 하는 거다. 자, 이렇게 이제 하면은 레미나 플로우 여러분이 관에 뭐가 있는데 층류다 2300보다 작다 이렇게 되면 F는 이렇게 구하는 거고 누셀트 넘버는 힙 플락스가 일정할 때 그 다음에 설페이스 온도가 일정할 때 이렇게 두 개로 fully develop이 되면 일정하구나. fully develop이 아니라 시작이 되는 이 부분에는 이런 방식에 의해서 열 전달 개수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컨벡션 히트 트랜스퍼를 왜 공부하는 거냐? 다른 거 없어요. 여기는 F하고 여기는 누셀트 넘버를 사용해서 어떤 문제가 주어지면 그 문제를 가지고 이 식들을 가지고 그 문제에서 요구하는 열 전달 개수를 구하면 Q는 H 곱하기 A 곱하기 TS 빼기 T 프리 스트림 이렇게 하면은 전달될 연장을 이제 구하는 거다. 그러니까 레미나 플로우는 이렇게 이제 구하면 되는 거고. 자, 그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가서 보니까 터뷸런트 플로우가 있단 말이야. 터뷸런트 플로우. 이렇게 이제 터뷸런트 플로우가 될 때 프릭션 팩터 여기 이게 나와 있는데 프릭션 팩터가 레이놀스 넘버가 2 곱하기 10의 4승보다 작으면은 8-20처럼 되고 2 곱하기 10의 4승보다 크면은 8-21처럼 된다 해서 보니까 역시 F가 레이놀스 넘버만의 이제 펑션이 된다. 이거 다 실험을 통해서 구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프렌들 넘버가 0.6에서 160 사이에 이제 들어가게 될 때는 누셀트 넘버가 0.023 레이놀스의 5분의 4승의 프렌들의 이제 뭐 n승이 되는 거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지수 여기 n은 가서 보니까 여기 이 히딩이 될 때 TS가 TM 플루이드의 평균 온도보다 높다. 이거 히딩을 하는 거예요. 히딩을 할 때는 n이 0.4고 그 다음에 반대가 돼서 쿨링이 될 때는 n이 뭐 0.3이다. 이렇게 이제 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플루이드의 물성치가 굉장히 많이 변한다. 이럴 때는 이런 공식 8-61을 사용해서 비스카시티 저걸 가지고 보정하는 이와 같은 상수로 이제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얘는 이런 조건에서 이제 사용을 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리퀴드 메탈이 있어요. 리퀴드 메탈은 프렌들 넘버가 0.1보다 작은 거예요. 열이 그냥 금방 전달이 되는 거예요. 열이 이제 금방 전달이 돼서 바운더리 레이어가 금방 형성이 되는 거예요. 서멀 바운더리 레이어.
근데 그거에 비해서 velocity boundary layer는 형성이 점점 늦는 거예요. 훨씬 늦게 되는 거예요. 이런 플루이드의 경우에는 이런 식의 방정식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레이놀스 넘버가 이 범위, 그 다음에 이제 페클레 넘버, 이 프렌들 넘버가 0.1보다 작을 때, 피클레 넘버가 10의 자승부터 10의 4승까지 될 때는 이 방정식을 이제 사용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터뷸런트하고 리퀴드 메탈이고 이제 풀리 디벨롭이 될 때 8-66 같은 이런 공식도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거다. 자, 그래서 이런 데 나오는 이거는 다 물성치를 평균 온도에서 이제 구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비스카시티 텀이 나와서 보정을 해주는 경우는 플루이드 온도에서 구하고, 그 다음에 얘로 보정을 해주는 거다. 자, 이렇게 이제 해서 궁극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이 8장을 공부하게 되면은 이게 8-4 이 테이블에 나와 있는 레미나 플로우인 경우, 그 다음에 터뷸런트 플로우인 경우, 그 다음에 이 레미나 플로우의 경우에 히플락스가 일정할 때, 그 다음에 온도가 이제 일정할 때, 그 다음에 thermal entry length가 이제 있게 될 때, 그렇죠? 그 다음에 터뷸런트 플로우의 경우는 그거에 상관없이 방정식이 이제 하나로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어쨌든 이런 모든 거를 여기 이제 테이블로 이렇게 여러분에게 요약을 해서 이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 모든 걸 가지고 시험을 보거나 할 때 이 테이블을 여러분에게 이제 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주어진 그 문제를 보고 이 테이블 안에 있는 어떤 공식을 사용해서 F를 구하고 이 테이블 안에 있는 어떤 공식을 사용해서 누셀트 넘버를 구할 거냐. 예, 그거를 이번 시간에 이제 배우는 거예요. 이걸 배워야 그래야 여러분이 열교환기 뭐 디자인하는 어떤 회사든지 열교환기를 사용하는 뭐 삼성전자든 뭐 어디 LG전자든 어떤 그런 회사든지 어디 이제 가서 그래서 주어진 그런 그 문제가 있을 때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이 사용을 해서 이 F도 구하고 그 다음에 열전달계수 H도 이제 구하는 거다. 이게 최종 목표예요. 이번 학기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맨 끝에 가서 여러분이 이런 모든 공식이 어떻게 나왔느냐 이거를 다 유도해라. 이런 식의 문제는 안 나온다. 이번 이제 학기에 이제 학기 말에 이제 시험을 보게 되면 마찬가지예요. 엑스터널 플로우도 그렇고 인터널 플로우도 그렇고 내추럴 컨벡션도 이제 9장에서 배우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걸 주는 거예요. 7장의 맨 끝에 있는 요약표, 8장의 맨 끝에 있는 요약표, 9장에 있는 맨 끝에 있는 요약표를 여러분에게 주고 그리고 어떤 문제를 이제 줍니다. 각각 인터널 플로우 하나, 뭐 엑스터널 플로우 하나, 내추럴 컨벡션 하나, 뭐 이렇게 이제 문제를 주면 여러분이 그 문제를 읽고 측류냐, 난류냐, 그 다음에 fully develop이 된 영역이냐, constant surface heat flux 영역이냐, 아니면 템퍼러처가 일정한 거냐, 이런 모든 조건들을 잘 맞춰갖고 그래서 열 전달 계수를 구하고 전달된 그런 열량을 구하는 게 그게 이번 학기 후반부에 컨벡션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다. 가서 보면 이게 방정식이 어떤 건 간단한 것도 이렇게 상수로 나오는 간단한 것도 있고 복잡한 것도 있고 다 이렇게 이제 된단 말이에요. 특히 여기 가서 터뷸런트 플로우가 되면은 그러면 복잡해서 실험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누셀트 넘버는 항상 레이놀스 넘버의 프렌들 넘버다. 이거의 조합으로 돼 있는 거다. 실험을 하든 아니면 손으로 풀든 이걸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야 나중에 혹시라도 세상에 나가서 내가 지금까지 하던 게 공기를 가지고 뭘 했는데 사장님이 갑자기 뭐 암모니아를 가지고 뭘 하라든지 이렇게 될 때도 역시 뭐예요? 거기 누셀트 넘버 그거 구하라고 하면 레이놀스 프렌들 이것만 암모니아의 거에 대해서 거기 주어진 지오메트리에 대해서 잘 여러분이 계산하고 물성치를 잘 계산해서 이런 식들을 사용해서 열 전달 계수 구하고 그 다음에 프레셔 드랍을 구하기 위한 이 F 프릭션 코에피션트를 구하는 거다. 자, 그래서 이번 8장에는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구하느냐 하는 거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8장에서 맨 끝에 가서 여러분이 뭘 해야 된다는 걸 미리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 내가 설명하는 걸 들어야 이 설명하는 게 뭔지 여러분이 좀 감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여기 8장도 아마 3시간이고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막 따라오려고 그러면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니까
여러분이 좀 이 혼동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다짜고짜 8장을 시작하면서 8장에서는 이걸 하려고 하는 거다. F를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프릭션 팩터. 그 다음에 누셀트 넘버를 구하려고 하는 거다. 그 다음에 constant surface heat flux 케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constant temperature 케이스가 있다. 측류가 있고 난류가 있다. 뭐 이런 것들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이제부터 internal flow에 대한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hydrodynamic consideration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다 유체역학 때 이제 했던 거예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flow condition이 어떻게 되냐. 자, 여기 이제 관이 있는데 여기 관 바로 밖에서 플루이드가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들어가면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듯이 바운더리 레이어가 이렇게 사방으로 360도 안으로 깔때기처럼 바운더리 레이어가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될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이해할 수 있듯이 이렇게 돼서 속도가 쭉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변하면서 어느 점, 예를 들어 요 점에 딱 이렇게 이제 다다르게 되면은 그러면 바운더리 레이어가 다 자라서 그 이후에는 이 겉에 있는 관에 의해서 confine, 제약을 받기 때문에 더 이상 디벨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속도가 똑같은 거예요. 여기나 속도가 똑같아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하이드로다이내미컬리, 유체역학적으로 봤을 때 완전히 발달을 했다. 플루이드가 이거를 영어로 fully develop이 됐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fully develop이 된 거예요. 완전히 발달을 한 거예요. 자, 그럼 완전히 발달하기 전까지 이 거리가 있잖아요. 이 부분을 우리가 hydrodynamic entry length라고 여러분이 다 그렇게 이제 배웠습니다. hydrodynamic entry length. 그래서 바운더리 레이어 여기 thickness가 이제 있는데 이 thickness가 0에서부터 쭉쭉쭉쭉 자라갖고 그래서 어디까지 이 다이아메터의 반이 되는 레디우스에 다다른 여기까지 딱 오게 되면 그럼 그 이후부터는 더 이상 바운더리 레이어 디벨롭먼트가 없는 거예요. 다 풀리 디벨롭이 된 거예요. 그 이후부터는 속도가 가면서 어디나 다 똑같이 이제 생기게 된다. 요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유체역학에서 이제 배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 하이드로다이내믹 엔트리 랭스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fully develop이 되는 이런 영역이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배운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측류냐 난류냐 하는 거를 이제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유체역학에서 배운 것처럼 우리가 레이놀스 넘버를 디파인 하는데 레이놀스 넘버는 rho의 그 다음에 평균 속도 플루이드가 갈 때 아까 속도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를 다 적분해 갖고 하면 이렇게 평균이 되는 그런 그 속도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거를 여기 UM으로 쓴 거예요. 속도가 원래 이렇게 생겼는데 이걸 평균을 내면 이렇게 되는 그 속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UM이 이제 되는 거다. 이거에다가 다이아메터에 그다음에 이제 뮤가 이제 나오게 되니까 이 인터널 플로우에서는 그냥 플루이드가 얼마로 흘러간다. 몇 킬로그램 퍼 세크로 흘러간다 하면 그냥 레이놀스 넘버가 고정이 되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놀스 넘버가 2300보다 크면은 그러면 난류가 되고 그 다음에 2300보다 작으면은 그러면 측류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이 이미 다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레미나 플로우 이런 경우에 아까 바운더리 레이어가 디벨롭이 되는 그런 영역이 이 하이드로다이내믹 엔트리 랭스라고 얘기했는데 이 랭스가 얼마쯤 되냐? 이거를 우리가 이제 실험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해보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0.05의 레이놀스 넘버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이놀스 넘버가 한 2000쯤 된다 그러면 0.05 곱하기 2000, 1000이라 그러면 5가 되는 거고 1000이라 그러면 그 다음에 이 2000이라 그러면 10이 되는 거예요. 10. 10에다가 곱하기 다이아메터를 해주면은 그러면 이 하이드로다이내믹 엔트리 랭스 길이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에게 설명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나오는 거는 터뷸런트 플로우가 있는데 이 터뷸런트 플로우의 경우도 이건 그냥 완전히 다 실험하는 수밖에 없어요. 실험을 해서 가서 보니까 여기 이 하이드로다이내믹 엔트리 랭스 이게 X 나누기 D로 나오는데 얘는 이번에는 레이놀스 넘버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믹싱이 워낙
많이 이제 생기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레이놀스 넘버가 2,300만 넘어가면 2,300이나 23,000이나 이미 다 믹싱이 다 완전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레이놀스 넘버에 그런 그 영향은 없는 거다. 이렇게 되면서 10에서 60 사이에 이제 이게 들어간다. 10에서 60 사이에. 그래서 이번 학기에 아마 또 여러분이 이제 세상에 나가서 이제 뭐 이런 거 계산할 때는 이제 앞으로는 x 나누기 d가 10보다 큰 이런 경우를 우리가 fully develop한 이와 같은 turbulent flow라고 그렇게 이제 가정을 하고 이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것만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하면 이제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뭐냐 하면 mean velocity가 있어요. mean velocity.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velocity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생긴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겨요. 이 관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봤을 때. 자, 그럼 얘를 어떤 식으로든 해서 얘가 이렇게 되도록 UM을 이제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UM을. 자, 그러면 velocity가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가 R equals 0고 이쪽으로 나가면 R은 R0가 되는데 이게 이런 뭐 포물선 형태든 이런 형태를 이제 갖게 되니까 이렇게 돼서 크로스 섹션에 따라서 이 전체에 따라서 이 속도가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돼서 우리가 평균 속도를 구해야 된다. 이 external flow의 경우에는 그걸 우리가 이제 그런 TS 빼기 그 다음에 T 프리스트림 했고 T 프리스트림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데 얘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얘는 그렇지 않아서 이 UM을 어떤 식으로 이제 구해야 된다. 자, UM 구하는 건 여기 나와 있는 이 공식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여기 M이라고 하는 거 질량 유량은 rho 곱하기 그 다음에 UM 곱하기 크로스 섹셔널 에리아 이렇게 해서 단위가 이제 킬로그램 퍼 세컨드 이렇게 이제 돼서 나오는 거예요. M 다시. 자, 우리 유착학에서 UM이라고 쓰지 않고 그때는 로 곱하기 VAC 이렇게 썼고 그다음에 이 연력학에서는 로를 이제 제거하기 위해서 1 나누기 V 스페시픽 발륨을 써서 속도 곱하기 AC 크로스 섹셔널 에리아 나누기 비체적 이제 이렇게 이제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다루는 거는 주로 incompressible 이제 플루이드를 다루게 되고 그다음에 크로스 섹셔널 에리아가 관이다 이거야. 이건 뭐 처음부터 끝까지 크로스 섹셔널 에리아가 일정한 거야. UM이 이렇게 이제 유니폼 크로스 섹셔널 에리아를 이제 갖게 되는 거예요. 뭐 서큘러한 거를 관은 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항상 서큘러한 이런 그 원으로 생겨 있는 이와 같은 그 파이프를 사용하니까 크로스 섹셔널 에리아는 4분의 파이 디자선 여러분이 다 아는 거고 이렇게 해서 8-2하고 8-5 이거 두 개를 이제 컴바인 하게 되면 레이놀스 넘버를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가서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자, 레이놀스 넘버가 4 곱하기 m 닷 나누기 파이 d 뮤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다. 자, 그러면은 관이 이렇게 이제 있는데 관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이제 흘러간다고 생각을 해봐요. 자,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질량 유량을 구하기 위해서 자, 질량 유량을 구한다고 하는 거는 자, 여기 이렇게 관이 다이아메터가 D고 그다음에 레디우스가 R0 이런 관이 있다. 이런 관이 있는데 여기 가서 요 도나스처럼 생긴 요 면적을 한번 보세요.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거리가 DR이고 DR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될 때 저 면적이 이제 나오는 이 도나스의 면적이 나와요. 도나스의 면적. 그 도나스의 면적은 2πr dr이 되는 거예요. 이 면적을 알고 여기로 이제 흘러가는 매스 플락스를 알게 되면 그러면 여기를 통과하는 질량 유량을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 매스 플락스는 로 곱하기 u라고 배웠습니다. 자, 이쪽 방향이 x 방향인데 이쪽 방향의 속도가 u예요. 속도가 이렇게 될 때 이 u가 이렇게 이제 변하지만 하여튼 여기 r 어디일 때 그 u가 이제 나오게 된단 말이죠. 로에다가 u에다가 그다음에 여기 있는 크로스 섹셔널 에리아 요걸 곱해주게 되면 저 도나스 저 면적을 통해서 흘러나가는 질량 유량이 이제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적분을 해서 0부터 여기 R0까지 이거를 적분해 주면은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방정식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0에서부터 여기 R0까지 전체 적분하게 되면 전체 흘러가는 질량 유량이 이제 되는 거다. 그럼 이놈하고 이거하고 뭐가 똑같아야 되냐? 요 바로 위에 있는 로 곱하기 UM 곱하기 AC하고 이제 똑같이 된다.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 디퍼런셜 에리어가 있는데 이 디퍼런셜 에리어 0에서부터 R0까지 이렇게 해서 그 디퍼런셜 에리어를 지나가는 질량 유량 그게 이겁니다. 이거를 전체 면적에 대해서 여러분이 적분해 주면 이게 로하고 UM 평균 속도 이거하고 그다음에 크로스 섹셔널 에리어하고 이제 똑같아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식에서 공식 8-8에서 거기 가면 UM으로 나와 있는데 UM의 밑에 나와 있는 여기 파란 거를 요거를 이렇게 해서 하나로 묶어주면 그놈이 M- 되는 거예요. 그 M- 얘하고 이제 똑같다 그렇게 놓은 거예요. 이렇게 이제 와서 그래서 AC 대신에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 AC는 4분의 파이 D자승이라고 얘기했으니까 해서 이놈을 이제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 DAC 대신에 2파이 R DR을 집어넣고 이렇게 해주면은 공식 8-8에 의해서 UM을 구해낼 수 있는 거예요. UM. 자, 그럼 이걸 구하려면 뭐를 알아야 되냐? U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U만 알면은 0에서부터 R0까지 U에다가 곱하기 R 한 애놈을 적분을 해내면은 그러면 UM이 되는 거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U를 어떻게 구해야 되냐? 이거는 포스 밸런스에 의해서 U를 이제 구하게 되는 겁니다. 자, fully develop이 됐다. 자, fully develop이 됐어요. 자, 이거를 아까는 이쪽에서 이렇게 놓고 봤는데 이번엔 이렇게 놓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보면 여기 있는 것처럼 속도가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속도가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고 아까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도나스 이런 면적이 이쪽에서 보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여기 파란색으로 생긴 것처럼 이렇게 이제 생기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기는데 도나스가 이렇게 이제 있는데 이 도나스에 작용하는 힘을 우리가 이제 계산해 보자. 이렇게 해서 이 도나스의 반쪽 요 부분만 본 거예요. 요 부분을 가서 보니까 시어 스트레스가 있어요. 이 도나스가 이렇게 있을 때 시어 스트레스 이게 있고 요 부분이 이렇게 있을 때 요쪽에 작용하는 프레셔가 있고 이쪽에 작용하는 그런 프레셔가 있다. 이게 여러분이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도나스가 이렇게 있을 때 요 도나스 면적은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면적이 2파이 R DR의 요 면적이 그 2파이 R DR의 프레셔가 작용을 하는 거고 얘는 시어 스트레스가 됐을 테니까 얘는 면적이 이번엔 요 면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요 면적. 면적이 다른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fully developed 된 영역에서는 여기 static pressure하고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shear stress하고 요 도나스 요거가 균형을 이제 이루게 되는 거예요. 요 밸런스를 우리가 써 갖고 그래서 이걸 사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U를 이제 구해내려고 하는 거다. 자, 그다음에 이제 기억을 해야 될 게 있어요. 자, 이 실린드리컬 지오메트리에서는 R이 여기 센터에서부터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R이 센터가 0이고 이쪽 밖으로 나가면 그러면 R0가 되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시어 스트레스다 뭐다 이제 해서 그거 배울 때는 설페이스를 0으로 놓고 설페이스부터 이쪽으로 나가는 걸 거리 Y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가서 가만 보면 Y는 R0 빼기 R이 나오는데 R0는 컨스탄트예요. 이렇기 때문에 dy는 마이너스 dr이 되는 거다. 너무 당연한 거죠. r 방향은 일리 가고 y 방향은 이렇게 이제 가기 때문에 dy는 마이너스 dr이 되는 거다. dy는 마이너스 dr이 되는 거다. 이 방정식에 의해서 일단 여러분이 그렇게 이제 기억을 하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네트 모멘텀 플럭스가 0가 이제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가서 보면 이쪽으로 작용하는 힘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작용하는 이거 두 개가 플러스고 이게 마이너스고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보면 됩니다. 그럼 여기 있는 얘하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구하냐?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으로 구하는 거예요. 자,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으로. 자, 이렇게 이제 해서 여기 타우 R이 있으면 타우 R에 D, DR 그 다음에 타우 R, DR 이렇게 이제 쓴 거예요.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요건 뭐냐? 타우가 작용하는 면적이에요. 타우.
이 시어 스트레스가 작용하는 그 면적은 여기 있는 것처럼 dx에다가 2파이 r dr이 되는 거예요. 2파이 r dr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에다 곱하기 면적을 해주니까 이놈이 힘이 되는 겁니다. 힘 단위가 뉴턴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레셔가 있어요. 프레셔도 면적을 이제 곱해줘야 되니까 이번에 힘이 작용하는 면적은 요쪽이기 때문에 여기 얘는 2파이 r dr이 되는 거고 요 다음 거는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 하니까 P를 익스펜션 하니까 P 더하기 ddx 그 다음에 P가 이제 dx가 이제 나오고 여기 있는 건 다 면적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없애고 나면은 요것만 남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돼서 결국 어떻게 되냐 가서 보니까 요렇게 남는 거예요. 마이너스 ddr r 타우 r이 r dp dx 이제 이렇게 이제 남게 되는 거다. 그 다음에 내가 설명한 것처럼 y는 r0 빼기 r 이렇게 이제 되니까 이게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배울 때 타우는 뮤의 du dy 이렇게 된다고 배웠어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y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r0 빼기 r 이렇게 이제 되니까 얘를 이제 뭘로 바꿔야 되냐 du dr로 바꿔야 되니 여기 마이너스가 붙는 거다. 마이너스 붙는 거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마이너스 있으니까 이거 두 개를 이 안에 해서 집어넣어주면 플러스가 나와요. 그래서 공식 8-12 요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 거다. 요렇게 나와요. 근데 dpdx는 컨스탄트예요. dpdx가 컨스탄트하게 밀어내는 거니까 풀리 디벨롭이 됐을 때 이건 무슨 얘기냐? 1m 갈 때 압력이 뭐 3kPa 떨어졌다. 그 다음에도 3 떨어지고 이렇게 되면서 컨스탄트하게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거다. 자, 그러면 이제 8-12 방정식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뭘 구하려고 하는 거냐? U를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U를 구해야 하지만 그 U를 여기 요 공식에도 이렇게 집어넣어서 그렇게 해서 UM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U를 구하기 위해서 얘를 두 번 적분하니까 이제 이렇게 나오고 그럼 이걸 풀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두 개의 바운더리 컨디션을 이제 집어넣어야 돼요. 하나 바운더리 컨디션은 R0 당연히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서는 속도가 이제 0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가서 보니까 여기 센터 라인은 R은 0인데 그렇죠? 여기에서는 대칭이 되는 거잖아요. 이 각도에서도 대칭, 저 각도에서도 대칭 이렇게 대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속도가 이렇게 생겨서 이면을 자르나 저면을 자르나 어느 각도를 따르나 항상 요 센터 라인에서는 거기서는 속도 이 나와 있는 이놈이 시메트리 컨디션이 돼서 du, dr, r equals 0는 0이 되는 거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보면 그럼 여기서 이게 이렇게 되는 거 보이죠? 이렇게 이제 돼서 시메트리가 이제 되는 거다. 그래서 이 조건을 이제 집어넣어서 시메트리가 되는 거 이걸 집어넣어서 하면 맨 마지막에 가서 ur이 8-13처럼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가서 보니까 ur이 r의 자승의 펑션이구나. 그래서 2차 방정식이라는 거예요. 2차 방정식을 우리가 보통 패러볼릭 이퀘이션이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dpdx 얘는 항상 마이너스잖아요. 항상 마이너스. 그러니까 결국은 얘가 항상 마이너스에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서 그래서 이런 형태로 2차원 형태로 뭐의 펑션이냐 r에 따라 변하는 거예요. r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걸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ur이 8-13에서 이제 나왔으니까 저 ur을 여기다 집어넣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인테그레이션을 0에서부터 r0까지 이제 해주니까 뭐가 나오냐 um이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um을 구했더니 um이 8-14처럼 이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저 um을 이제 알게 됐으니까 um하고 그 다음에 ur의 관계를 이렇게 이제 다시 여러분이 이렇게 이퀘이션 사용들 해서 그렇게 해갖고 8-13하고 이제 조합을 해보면은 u 나누기 um이 2에 1-r 나누기 r0의 이제 자승이 이제 되는 거다. 그래서 여기 가서 맨 밑에 since um can be computed from knowledge of the mass flow rate equation 8.14 can be used to determine the pressure gradient.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알게 되면 그러면 이걸 사용해서 이거 알게 되고 하니까 맨 끝에 가서 pressure gradient dpdx를 이제 우리가 구해낼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설명을. 자, 여기까지 다 유체역학 이제 설명을 한 겁니다. 유체역학.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의 관심사는 뭐냐? 압력 강화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관심사예요. 압력 강화가 어떻게 되느냐?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 유체역학 2에서 배운 것처럼 무디 아니면 달스의 프릭션 팩터를 우리가 이제 정의를 내려야 돼요. 프릭션 팩터는 이렇게 정의가 내려진 거예요. 프릭션 팩터 F는 2분의 1 로 UM의 자승에는 다이내믹 프레셔예요. 이거에다가 마이너스 dP dx d 이야기한 것처럼 dP dx 자체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저놈 전체가 플러스가 이제 되는 겁니다. 자, 이거하고 프릭션 코에피션트하고 혼동을 하면 안 된다. 프릭션 코에피션트는 이렇게 디파인이 된 거예요. 잘 봐야 돼요. CF는 시어 스트레스 나누기 2분의 1 로 UM 자승. 물론 엑스터널 플로우에서는 U 프리 스트림 자승 이렇게 했는데 엑스터널 플로우의 U 프리 스트림이 여기에는 UM이 이제 되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프릭션 코에피션트고 여기 있는 게 프릭션 팩터인데 두 개가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 유체역학에서는 뭘 배우냐? 이 관 안으로 흘러갈 땐 요걸 하는 거예요. 이거를. 자, 그러면 F하고 CF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 나와 있는 이 공식. 이거 가지고 8-13 나와 있는 이놈하고 그 관계식을 가지고 잘 다시 한번 조합을 해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한 거는 이게 두 개가 같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F를 알면 그 F는 4 곱하기 이제 CF가 이제 되는 거다.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라는 겁니다. CF는 F의 4분의 1이 되는 거다. F가 더 큰 거예요. F가 0.4가 되면은 CF는 0.1이 되는 거다. 이 관계가 요렇게 디파인이 이제 되는 거예요. 이해를 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과 내가 유체역학 시간에 배웠던 무디 선도를 이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디 선도. 이 무디 선도는 유체역학에서 이미 다 배운 거지만 다시 한번 이 안에 뭐가 있는가를 그걸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무디 선도에 이 여기 나와 있는 Y축은 프릭션 팩터예요. 프릭션 팩터. 우리가 아까 했던 프릭션 팩터. 프릭션 팩터 나누기 4가 CF가 된다. 여러분이 그렇게 기억을 하고 이 오른쪽에는 레이놀스 넘버가 있어요. 근데 레이놀스 넘버가 2300이 요쯤이에요. 요쯤. 2300. 2300 전에는 레미나 플로 여기 레미나 플로 이렇게 이제 돼 있고 이거 넘어서게 되면은 그러면 터뷸런트 플로 이쪽이 이제 터뷸런트 플로 이게 전체가 다 터뷸런트 플로 이렇게 이제 돼 있다. 자, 그래서 많은 실험을 해보니까 이 레이놀스 넘버가 2300보다 작은 레미나 플로우에서는 프릭션 팩터가 64 나누기 레이놀스 넘버로 딱 고정이 돼 있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게 아까 여러분에게 테이블 8-4인가 여기 8장의 맨 마지막에 요약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 이거 보여주면서 F는 이 터뷸런트 레미나 플로우에서는 64 나누기 레이놀스 넘버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제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터뷸런트 플로우로 이제 가게 되면은 같은 터뷸런트 플로우 여기 레이놀스 넘버가 10의 5승인데 여기 가서 뭐 선이 많이 있는 걸 여러분이 보게 될 거예요. 맨 밑에 나와 있는 걸 뭐라고 했냐 하면은 스무드 파이프 이렇게 돼 있어요. 관이 매끈한 그런 관일 때는 맨 밑에 있는 이런 선이고 그 위에는 관의 조도가 있어요. 관이 얼마나 거치냐. 이 거칠기를 표현해 주는 그게 있는데 이게 관이 이렇게 큰데 요만큼 거친 거하고 관이 요것뿐이 안 돼 같은 그만큼 거친 거하고 이게 상대적으로 라프니스가 다르기 때문에 렐라티브 라프니스로 이제 표현해 준 거예요. 그래서 relative roughness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같은 레이놀스 넘버라도 여러 개 이제 값이 있는 거다. 이걸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돼서 이 roughness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 것까지 나중에 여러분이 실제 세상에 나가면은 그러면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일단은 이 테이블을 보고 여러분이 유체역학 풀 때는 레이놀스 넘버가 얼마, 그 다음에 라프니스가 얼마일 때 여러분이 여기 가서 쭉 가고 아 여기구나 해서 여러분이 이 F 값을 이제 가서 구해서 문제를 이제 풀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터뷸런트한 그런 그 영역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 이 터뷸런트한 그런 영역은 있는 것처럼 먼저 여기 레미나 플로우는
레미나 플로우는 F가 64 나누기 R 레이놀스 넘버로 고정이 된 겁니다. 고정이 된 거예요. 자, 레이놀스 넘버가 2 곱하기 10의 4승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스무드한 이런 그 관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표현하게 되고 2 곱하기 10의 4승보다 이제 크게 되면은 이렇게 표현한다. 근데 중요한 거는 가서 보니까 레미나 플로우든 아니면 터뷸런트 플로우든 터뷸런트 플로우에 이렇게 크든 이렇게 작든 이게 크든 F는 뭐라 그랬어요? F는 4 곱하기 CF가 F라 그랬으니까 F하고 CF의 롤이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CF가 레이놀스 넘버만의 펑션이니까 당연히 F도 레이놀스 넘버만의 펑션이 된다는 거, 요거를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CF가 레이놀스 넘버만의 펑션이니 이게 인터널 플로우든 엑스터널 플로우든 지금은 이제 인터널 플로우를 하는데 이 경우에 가서 보면 여기 F가 레이놀스 넘버만의 펑션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거다. 자, 이거를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한 거예요. 여기까지 이제 해서 이 모든 걸 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와 같은 그 방정식을 사용해서 그래서 프레셔 드랍이 얼마다 관이 이렇게 있고 예를 들어 뭐 양평이든지 뭐 어디에서 이제 뭐 수도 모든 거 이제 물을 다 정리해 갖고 그래 갖고 이제 수도물을 보낸다. 팔당이든 어디에서 보내잖아. 이게 여기 인천까지 온다. 그럼 인천까지 오면 관의 두께가 있을 그 길이가 있고 관의 다이아메터가 있고 이렇게 되고 유량이 얼마가 있고 그러니까 한 번 딱 밀어 갖고 그게 여기 인천까지 올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중간중간마다 펌핑 스테이션이 있어 갖고 그래서 자, 한 번 이제 밀어냅니다. 이렇게 밀어내서 뭐 1km하고 뭐 5km 얼마 이제 가도록 그렇게 밀어내면은 그러면 이 펌프가 밀어내서 갈 수 있는 그와 같은 거리가 있어요. 그대로 두면 더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펌핑 스테이션을 또 둬서 그래서 또 밀어내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여기까지 이제 수도 물이 이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유체역학 하는 그런 엔지니어가 되면 그러면 주어진 관에 사이즈가 있고 길이가 있고 뭐 플루이드가 뭐 물이다 뭐다 이렇게 이제 돼 있을 때 유량이 이제 주어지고 이렇게 이제 되면은 그러면 이 길이 10m 갈 때는 압력 강화가 얼마가 생기느냐, 1km 갈 때는 얼마가 생기냐 이런 걸 이런 방식에 의해서 여러분이 이제 계산을 하는 거다. 여기까지 이제 한 게 그게 유체역학입니다. 유체역학. 지금까지는 물론 앞부분에서 내가 이런저런 거 다 설명을 했지만 지금까지 유체역학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복습을 이제 한 거예요. 자,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우리가 이 열이 이제 가해지거나 아니면 열을 이제 제거하거나 이렇게 이제 됐을 땐 어떤 일이 이제 발생하느냐 이거를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